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상황 혹은 정황 이렇게 번역되는 situation 그리고 context 이 두 단어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다, 주변인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situation. 전에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지만 상황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위협적인 그러한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situation에는 context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럼 context는 뭐죠? 정황 혹은 문맥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 속에 어떤 정보가 존재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때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단어가 문맥이 없으면 도저히 그 상황에서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문맥,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그것도 영어로 contex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한 상황이 있고요. 그 주변에 둘러싸인 여러 상황, 이런 것에 영향을 끼치고 하는 부분, 이것이 바로 context입니다. 이 두 단어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혼용해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럼 예문을 통해서 이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ir situation wasn't as pressing as yours was. 그들의 상황은 너의 상황이 그런 것처럼 pressing하지 않았다. as 형용사 as 또는 as 부사 as 원급 as입니다. 그래서 뭐뭐만큼 동일하게 뭐뭐하다 그렇게 되는데요. pressing하다, 꽉 누른다 역시 이 단어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pressing이라는 것은 막 억누르다, 굉장히 급하게 다급하게 나를 누른다 이러한 느낌인데요.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은 너의 상황이 yours가 your situation이죠. 그리고 was pressing. 그런데 앞에 pressing이 있으니까 굳이 또 한 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yours까지만 써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상황이 너의 상황만큼 다급하지 않았다. She carefully assessed every situation.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모든 상황을 다 평가했다.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범용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상황을 다 자세히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assess를 한다는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역시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The situation I was in was crazy and horrible. 내가 속한 상황이 미친 듯했고 끔찍했다. 뭐죠? The situation that I was in 혹은 the situation which I was in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that이나 which는 빠지거든요. 그런데 in은 꼭 쓰셔야 됩니다. 만약 in을 쓰지 않게 되면 the situation where I was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이 부분 문법 내용인데요. 문법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실적 어휘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where 하게 되면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전치사를 쓰게 되면 that이나 which를 써야 되는데 안 써도 크게 지장 없습니다. 내가 속한 상황은 미쳤고, 그러니까 미쳤다는 게 정말 정신없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렇게 되고요. 끔찍했다. The comments were used without his permission and were taken out of context. 그 코멘트가 사용되었다. 그의 허락 없이, permission 없이. 저희 과거 강의에서 역시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허락 없이 사용되었다. 마구잡이로 사용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were taken out of context. 상황 속에서, 문맥 속에서 벗어났다. 이게 뭐죠? 예를 들어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에는 참 술집도 많고 좋은 볼거리도 많네요. 이렇게 했을 때 저 유명한 사람이 술집도 좋아하는구나. 즉 술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접근하게 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행해지는 이러한 좀 문맥에서 또는 상황에서 빼는, 그래서 나름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집어넣는 이러한 좀 왜곡이 있는데요. 좌우간 상황 속에서, 문맥 속에서 왜곡이 되었다.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좋은 말로,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꼬아서 잘못 오해하도록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렇게 할 때 뭐뭐뭐 그 다음에 비동사 쓰고요. taken out of context 이렇게 표현하죠. Let me give you some context. give를 쓰겠죠. 너에게 문맥을 줄게, 상황을 좀 줄게.
그렇게 되면 그 문맥이 드러나면서 그 주변 상황까지 다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그러한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Q5 잉글리시가 동의어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문맥이 없는 경우 좀 애매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올 때마다 문맥이 중요하다라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거든요. 사실 영어가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맥이 없으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죠. I can usually guess it from context. from이죠. 어디가 출발점이 되어서, 즉 문맥 속에서 또는 상황 속에서, 정황 속에서 나는 추측할 수 있다. 정확한 상황, 문맥, 정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 정황을 놓고 볼 때 추측할 수 있다. 미리 한번 찍어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 될 수 있죠. 앞뒤 내용이 있으면 더 확실하겠죠? 이럴 때 앞뒤 내용이 문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황, 정황, 문맥 이렇게 번역되는 situation 그리고 context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이다, 정황이다 이런 단어도 여러분의 어휘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 주시면 영어가 훨씬 더 날개를 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영업 마케팅, 회사마다 이런 부서가 있는데요. sales, 그거의 동사 sell, 그리고 market, 이거 동사로 마켓입니다. 그냥 시장이 아니라요.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 차이를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